안녕하세요. 저는 결성향교에서 문화재 활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결성향교 유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이현조입니다. 결성향교는 고려 현종 원년인 1010년에 처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성의 읍지가 신금성에서 현재 있는 그 결성 석단산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결성향교도 600년 전에 현재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향교는 조선 초기에 조선의 정치 이념이었던 유학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 현에 하나씩 지었던 국립기숙중고등학교입니다. 향교를 졸업하고 성균관에 입학을 할 자격이 주어지고 성균관에서 졸업을 해야 과거시험, 문과시험이죠.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향교는 조선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성향교는 2014년부터 2015년 지금 현재까지 2년차 문화재청에서 공모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이라는 문화재 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나 서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그 문화재를 활용을 하면서 보존을 하겠다는 문화재청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본래 기능에 향교의 본래 기능에 맞게끔 입문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입문 강좌 외에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우리 전통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결성향교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매년 그 성년의 날에 청운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성년례를 연례 행사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혼례를 진행을 해서 작년에 국제 결혼을 전통 혼례로 올리는 성과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인문학 스콜레라는 인문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문 강좌는요, 초청 강사가 자유주제로 강의를 하는 그 현대 인문 강좌하고 저희 향교에서 준비한 고전 강좌로서 조선을 엿보다라는 프로그램을 두 개의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엿보다라는 프로그램은 조선시대의 민화나 풍속화 등을 보고 그 그림을 통해서 조선시대를 엿보고 또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서양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난 후에 강사와 청강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저희 향교에서 직접 담근 동동주를 마시면서 강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오감만족형 1박 2일 인문강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홍성군 지원하에 충효예 교실 선비야놀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작년과 올해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 결성향교의 유림 어르신들께서 각 학교로 찾아가서 진행하던 충효예 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에게 충효예 교실이 정서적으로 잘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향교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충효예 교실을 다른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참가했던 학생들이 다시 또 참가하고 싶어지는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성향교를 향교에서 문화재 활용화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어려웠던 점은 결성향교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이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결성향교이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이 전통 한옥이라서 목재 건물이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화재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화재에 대처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화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저희가 늘 굉장히 좀 어렵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또
어렵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차차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시설 부분들은 개선이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 지역민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가장 저희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그 정부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떤 선심성 지원금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 보조금이라는 걸 그 과거의 선심성 그 지원금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사업계획서를 보내면 그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적절성 또 예산의 적절성 이런 걸 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또 그 정산에 있어서도 회계 정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확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그 과거의 그런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이제는 공모 형식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조 사업 받아가지고 지역의 선심성 사업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어려운 사업만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지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아울러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나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이라 그러면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1년 지원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매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를 하지만 이게 계속 사업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거를 다음에 사업 평가에 반영을 해서 그 우선권을 주고 또 우대를 해주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속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은 그 계속 사업이라고 하면 특히 100여 년 넘게 문이 닫혀 있던 향교나 서원일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모를 하는 취지가 진정한 이런 문화재를 활용을 하면서 보존을 하겠다는 취지 또 인문학적으로 인문학이 상실된 시대에 이 인문학을 다시 부흥시켜 보고자 하는 이런 그 기획 의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돼서 사업의 성과를 이루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단순하게 그 참여자의 숫자라는 이런 양적으로 평가를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질적 성과, 물론 평가하는데 이런 질적 성과라는 것을 도식화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거를 질적 성과를 도식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정착을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그 의식의 전환, 지자체에서도 이런 의식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또 회원들이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나 또 이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이것이 문화재고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이 필요하고 인문학이 대두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와 우리 전통, 사상, 정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희 향교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학이나 조선시대 역사 또 문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를 바로 아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를 이야기를 하기를 인문학이 상실된 시대 또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인성교육이 부재된 시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저변에는 자신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기저에 깔려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지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 향교에서 하고자 하는 인문학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인간관계의 학문입니다. 결국 인문학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오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다고 우리가 스스로 버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것이 다시 되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제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사회적으로도 인문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인문학 강좌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변하고 우리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인문학에 대해서 또 나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그런 인문적인 인간인지, 인문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학에서 말하는 예의와 도덕의 기초를 둔 인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실천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교는 우리가 알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상들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르치던 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그런 유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 갖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한문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고 또 유학이라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말로 유학이 조선을 망쳤다라는 우리 인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향교에 와서 작년부터 문화재 활용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저 자신도 그동안 유학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학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절과 도덕을 중시하는 인간형,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유학은 실천의 학문이죠. 수기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유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나를 바르게 하고 세상을,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수기치인의 기본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것, 늘 나를 반성하고 나를 반드시 고쳐 세우는 것, 이것이 유학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수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오늘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이것을 미래 가치로 창출하는 것, 이것이 제가 2년 동안 문화재 활용화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립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대로 원형을 보존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과거의 것과 오늘의 것을 적절히 혼합을 해서 새롭게 미래 가치를 창출해가는 것, 이것을 저희는 기획자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형을 보존하시는 것은 거기에 관계된 분들, 또 그 원형의 문화로서의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원형을 보존을 해주시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문화 기획자들은 그 원형을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 힘을 쏟고, 이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원형과 발전된 문화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을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성향교에서는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고전 인문 강좌를 비롯해서 달에, 그다음에 전통주 담그기, 장담그기, 손두부 만들기, 이런 그 체험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래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도는 일본에서 차 마시는 법을 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차 마시는 법을 다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자를 써서, 예절에 할 때 예자를 써서 다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다례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이런 우리 전통적인 다례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가 선비들의 문화였죠. 차 마시는 것은 선비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선비들이 직접 차를 우려서 마시질 않았습니다. 다모라고 해서 뭐 차모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모는 옛날 궁에서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갓 입궁한 의녀들이 다모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를 우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양반들은 차를 마시고 즐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통 다례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도락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화된 어떤 절차나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없고 차를 가장 맛있게 마시는 법, 또 차를 즐기는 법,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 또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데 시문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문창화, 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시문창화라고 그러는데 술이나 차를 마시면서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이런 풍류를 배우는 것이 사실상 다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 외에 그 향교 스테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향교 스테이는 지금 전국 향교에서 최초로 저희 결성 향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교 옆에 다른 건물을 지어서 스테이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한옥인 향교에서 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스테이를 활용하는 곳은 아직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향교 스테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1박 2일 아까 말씀드렸던 1박 2일 인문학 스콜레 같은 프로그램 또 충효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을 스테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인문학 스콜레 같은 프로그램은 뭐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멀리는 그 대구, 부산, 뭐 포항, 울산 같이 이렇게 먼 데서도 참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테이 프로그램은 물론 한옥, 전통 한옥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그 리조트나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프로그램 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또 요즘 뭐 한옥이라도 개량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이런 개량 한옥과는 또 다릅니다. 더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희 향교 스테이 프로그램의 테마는 불편하지만 불쾌하지 않은 하룻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향교에 와서 스테이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고 다 같이 엄지손가락을 세워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결성 향교 스테이 프로그램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